홈팀 김천 상무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은 직선적인 드리블과 속도감을 활용한 측면 돌파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동주는 공간 침투와 볼 운반 모두 뛰어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수를 벗겨내는 데 능하다. 이동경은 중원에서 볼 간수와 탈압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킥 정확도도 뛰어난 자원이다. 다만 김천은 오는 가을 전역 예정인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전력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년 병장 자원들을 무리하게 기용할 경우 본인들의 소속팀 복귀 일정에 지장이 갈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풀컨디션 경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체력 소모가 큰 날씨 속에서 병력 운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전술 선택지의 폭을 좁히는 핵심 요소다. 원정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은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 모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시도한다. 남태희는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최근 들어 체력 저하로 인해 풀타임 소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창민은 중거리 슈팅과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중원에서 공간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 비행 스케줄 문제로 인해 제주 선수단은 육지 이동 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김천 종합운동장은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구장이며 장거리 육로 이동으로 인해 컨디션 조율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체력 회복 주기가 지연되고 경기 초반부터 움직임이 무거운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김천은 전력 운용의 현실적 한계와 소속팀 복귀를 앞둔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이 겹쳐 있다. 제주는 이동거리와 무더위, 일정 조율의 문제로 인해 초반부터 템포가 무거운 흐름이 예상된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100%를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 맞물리며 결국 팽팽한 균형 속 무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이 모두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에 능하다. 윌리안은 이적 이후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날카로운 마무리 감각을 과시하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터치와 슈팅 타이밍이 예리하다. 한찬희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수원FC는 포백을 기반으로 좌우 윙백을 측면 깊숙이 침투시키는 공격 패턴이 강점이며 이런 구조는 3백을 운영하는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홈에서의 높은 활동량과 속도감 있는 전개가 반복되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는 장면이 많다. 무더운 여름 일정 속에서도 스쿼드 회전력이 안정적이며 템포 유지가 가능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안양 포메이션은 3-5-2이며 못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좋지만 피니시 정확도는 기복이 있다. 야구는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이선에서 연계에 관여하지만 수비 가담 시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한다. 김보경은 경험 많은 미드필더로서 경기 조율 능력은 뛰어나지만 빠른 템포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안양은 3백 전술을 기반으로 중앙 숫자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지만 측면 공간에서의 대응이 느리고 불안한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장면에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측면 강한 팀을 상대할 때 고전하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더운 날씨와 맞물려 후반 체력 저하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막판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도 있다. 수원FC는 구조적 전술 상성이 명확한 경기에서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다. 특히 최근 득점 감각이 올라온 윌리안이 전방에서 판을 흔드는 중심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과 흐름, 그리고 결정력까지 수원FC가 주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다. 홈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과감한 돌파 이후 박스 근처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는 타입이다. 아산이는 측면에서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최경록은 이선에서 볼 간수와 전개를 모두 소화하는 자원이다. 하지만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팀 전체의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후반 체력 고갈로 인한 집중력 저하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벤치 자원의 경험 부족이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 대응에서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수비진은 수비 전환 속도에서 흔들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라인 붕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속된 실점 상황도 모두 중원 차단 실패와 수비 간격 붕괴에서 비롯된 패턴이 많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티아고는 제공권과 결정력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 위협이 강하다. 전진우는 중원에서의 볼 간수와 전진 패스 시야가 뛰어나며 김진규는 후방 빌드업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선발과 벤치 자원 간 전력 차이가 크지 않아 로테이션 기용 시에도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체력 관리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포획 감독은 주전과 교체 자원의 활용폭이 넓고 다양한 전술 패턴을 적절히 조합하는 데 능한 흐름이다. 특히 후반전 들어 투입되는 공격 자원의 개인 기량이 뛰어나 역전 가능성이나 득점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체력 부담 속에서 후반 운영이 불안정하다. 반면 전북은 교체 자원의 개인 기량과
전술 변화의 유연함으로 후반 흐름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 이 경기는 결국 후반 체력전 양상에서 전북이 더 많은 찬스를 만들고 마무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부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롱볼 전개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곤잘로는 제공권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마무리 작업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패신과 이동수는 전개 과정에서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에 치중돼 있고 직접적인 공격 전개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최근 화성과의 맞대결에서도 상대 압박에 쉽게 밀리며 허무하게 실점했고 전체적으로 전술 완성도가 무너진 모습이다. 세컨볼 경합과 역습 수비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원 압박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뇨와 바사니는 전방 압박과 득점 마무리 모드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며 빠른 볼 흐름으로 양쪽 윙백과의 연계도 능숙하다. 최근 경기에서는 티아기뉴와 박창준을 윙백으로 기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5명의 공격수를 운영하는 변칙 전술이 빛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무려 5득점을 올린 것은 이와 같은 과감한 전술 전환과 전방 자원 간의 완성도 높은 연계가 핵심이다. 특히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드는 좌우 전환 플레이와 중거리 슈팅 시도도 늘어나고 있어 다채로운 공격 루트가 형성되고 있다. 부산은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대한 노출과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부천은 다양한 공격 조합과 전방 변칙 활용으로 전술적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공격수들의 연계 완성도와 윙백을 활용한 전진 타이밍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 경기는 흐름과 완성도, 심리 모두에서 부천이 앞서며 반드시 승부를 가져갈 기회다. 홈팀 천안 포메이션은 4-4-2이며 툰가라는 제공권 장악과 전방에서의 버티기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막고 있다. 펠리페는 측면을 기반으로 공간 침투와 크로스 대응 모두에 능하며 경기 내내 꾸준한 활동량으로 흐름을 끌어올린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전개와 수비 커버 모두를 책임지는 중심 자원으로 전환 시점에서의 밸런스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김태환 감독은 상무에서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과 상황 판단, 전술 전개에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이 있다. 라인 밸런스와 압박 타이밍 모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공격과 수비 사이의 거리 조절도 안정적이다. 원정팀 경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달레이는 미드필드에서의 활동량과 연계 시도는 활발하지만 공간 커버나 압박 집중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브루노 코스타는 공을 몰아주는 전개에서는 반짝하지만 패턴이 읽히면 금세 수비에 차단당하며 영향력이 제한된다. 헤나는 투입된 이후 드리블 돌파는 인상적이지만 마무리에서의 선택이 아쉽고 일관된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외국인 자원 보강으로 기대감을 키우고는 있지만 이의룡 감독의 전략 구성 능력과 실전 대응은 그 기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내내 불안한 전술적 밸런스와 느슨한 수비 간격은 상대에게 충분한 공간을 허용하며 후반 집중력 저하도 반복된다. 천안은 라인 밸런스와 전술 구조가 안정된 팀으로 상대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패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태환 감독의 경험치는 전반적인 경기 설계에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후반 흐름 제어 능력도 돋보인다. 반면 경남은 보강된 외국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술 완성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기는 천안이 탄탄한 조직력과 흐름 제어로 승기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가브리엘은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는 자원이다. 페드로는 박산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볼 반응이 뛰어나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연계 플레이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김영원은 2선과 3선을 연결해주는 허리라인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빠른 압박에 노출될 경우 볼 배급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수비 시에는 3백 사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환 속도에 비해 압박 회복력이 다소 느린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증가하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집중도가 매우 높은 공격 자원이다. 박동진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압박부터 전방 침투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유틸리티형 스트라이커다. 디자우마는 미드필드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루이스와 박동진 사이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포의 가장 큰 강점은 전방 압박에서의 강도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 공격 기회를 빠르게 창출하는 전략이 특징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공격 템포가 더 빨라지는 체력 구조를 기반으로 역전 흐름이나 후반 압도 시나리오도 자주 등장한다. 충북 청주는 체력과 압박 회복 구조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김포는 압박과 활동량, 마무리 결정력까지 경기 내내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위협적인 루이스의 결정력이 경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기는 김포가 체력 우위와 전술 일관성으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충남 아산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민은 최전방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안정적인 자원이다. 데니소는 측면에서 돌파와 컷인 모두에 능하며 간헐적인 중앙 침투로 박스안을 적극 공략한다. 손준호는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볼 배급과 커버 능력 모두 우수한 밸런서다. 무엇보다 아산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원 전술을 활용하고 있어 경기 주도권을 쥐는 데 강점을 가진다. 최근 들어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방 연계가 점점 정교해지며 경기 전체 흐름 장악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정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주영은 2003년생의 영플레이어로 빠른 발과 전방 압박에 장점을 가진 자원이다. 김병호는 전방에서 연계와 위치 선점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편이다. 최준혁은 미드필드에서 활동량은 많은 편이나 수적 열세로 인해 중원 장악력에서 밀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중앙 2미드필더 구조는 아산의 3미드필더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볼 점유 상황에서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측면 수비와 중앙 연계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것이 약점이다. 충남 아산은 전술 구조상 수적 우위와 압박 성공률을 무기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중원에서의 밀도 차이가 경기 전체의 주도권으로 연결되며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가 명확하다. 반면 화성은 여전히 단순한 전개 구조와 중원 전환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고 있다. 이 경기는 충남 아산이 전술과 흐름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리그 제도약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